바이러스가 부른 제로금리, 먼저 이 주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면서 우리도 대비를 좀 단단히 해야 할 겁니다. 조금 전에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새벽에 미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It makes me very happy, and I want to congratulate the Federal Reserve. That's really good news. It's really great for our country, and they did it in one step. They didn't do it in 4 steps over a long period of time. I think that people in the market should be very thrilled. 오늘 새벽에 이현정이 미국이 빅컷, 그러니까 금리를 1%포인트나 확 내려버렸고, 심지어 뭐 보니까 700억 달러, 7천억 달러니까 800조 정도를 돈을 푼다는데. 양적 완화한다고 그러죠. 이 정도가 되면은, 글쎄, 근데 시장 반응이 좀 있습니까? 시장 반응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번에 감염병 글로벌 확산 현상과 더불어서 사실은 지금 교육 자체가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적 교류도 지금 다 중단돼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자동차라든지 뭐 모든 분야에서 또 유가가 지금 대폭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무역이 지금 완전히 이제 스탑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페드 즉 이제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지금 1% 포인트 금리를 완전 정적 인하해 버렸습니다. 보통 0.25% 정도씩 이렇게 인하하는데 1% 인하는 아주 비컷 단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돈을 빨리 풀어서 뭔가 금융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20이라든지 지금 일본도 오늘 오후에 지금 그 금리를 일단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갑자기 원래는 내일 정도 예상이 돼 있었는데 임시금 통위를 열었습니다. 원래 4월 6일 날 개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지금 여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에서 우리도 지금 전격적으로 0.5포인트를 인하시켜 버렸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혜 평론가. 네. 이게 오늘 오후 4시 30분, 그러니까 2시간 전쯤에 긴급 금통위를 열어가서 한국은행이 0.5%포인트를 내려서 우리도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아무래도 이게 자금의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은 이게 기축통화기 때문에 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돈이 시중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유동자금이 많다. 예,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뭐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거보다 더 급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외환 수합을 달라고 빨리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전자산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달러,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수익은 못 내도 갖고 있으면은 이것이 손해로 무너지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걸 안전자산이. 금이나 뭐 부동산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값도 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치가 올라가는 게 달러뿐이 없습니다. 지금 달러. 그 정도로 경제 심리가 굉장히 약간의 공황 상태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경기 활성화를 우리가 뭐 투자할 곳이 있습니까? 투자할 곳이 없고 또 소비를 진작시킬 만한 뭐 이런 게 별로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발굴하는 일을 하면서 통화수합 부분을 과거에 좀 양국의 자존심 때문에 이어가지 못한 걸 빨리 이어놓는 것이 지금은 더 급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금리는 사실 지금 내릴 수 있을 만큼은 다 내렸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늘 긴급히 회의를 열어서. 김태현 변호사님. 이 얘기를 해볼게요. 좀 화면에도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이슈는 바로 집값 잡기였잖아요. 부동산 잡기. 근데 이제 부동산 잡기가 뭐 여러 가지 돈줄을 죄면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고 뭐 그건 엇갈립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유동자금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 그럼 결국 또 갈 데가 부동산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것도 문제 아니냐. 벌써부터 제로금리 시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글쎄 뭐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제 개인 의견.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지금 금리가 내렸어요.
그럼 기존에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좀 숨통을 튈 수 있을까?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신규 대출 같은 걸 막아놨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간에 대출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대출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돈 금리를 낮춘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매수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간에 그 가격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 부동산 폭등이든지 폭락이든지 의미가 있으려면 거래가 실려야 되거든요. 지금 거래 없습니다. 그렇죠. 거래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단 몇 채가 오르고 내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시장 전체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전반적인 모든 업종에서 지금 거래 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상태, 거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뭐 금리가 조금 내려서 또는 금리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자체에 근본적으로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융시장뿐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의 생계에 치명타를 안긴 실물 경제도 회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야가요. 추경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선언을 겨냥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세금 살포로는 방역도 경제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평상시에도 골칫덩어리였던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시한 폭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경제학자인 맹큐 교수도 지금은 정부 부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1,000씩 현금을 나눠줘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엉뚱한 관역을 겨눈 정쟁적 공격입니다. 국민의 생업이 벼랑 끝에 매달린 상황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면 문제 해결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에서는 지난주부터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야당에서 오늘 원내대표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총선용 현금 살포, 세금 살포다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도 있지만 반면에 지금 총선용이든 뭐든 빨리 돈 뿌려서 경제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야 모두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추경 증액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증액된 추경의 내용 중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4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조 5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린이가 있으면 40만 원 무조건 준다는 건 예를 들면 소득 상위 1%를 하더라도요. 사실상의 기본소득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기본소득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쪽에 지원을 더 집중적으로 해주자. 이를테면 현금성 지원을 하더라도 긴급 구호 추경, 긴급 구호 소득의 개념으로 정말 하위 계층에게 지금 전주시가 했던 것처럼 소득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하자. 이른바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그 그림에서 지금은 정말 어려운 지역, 또 산업으로 봤을 때도 관광이나 항공, 대면 서비스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어디에 돈을 줄지 말지 선별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일단 주고 나서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해도 된다는 김경수 지사가 말한 아이디어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각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한 6조 7천억 중에서 6조 원 이상은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재정은 확대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 개념으로 모두에게 준다 그러면 그게 소비 체계나 시장에 그 시장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가서 소비 체계나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가 그걸 나눠주는 전달 체계가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검토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하고요. 이인영 대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정부가 아이템을 잘 찾아와서 소비로 잘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전달 체계가 확실한 아이템에서 증액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그런 것들을 대구 지역에 몇 개 아이템을 뽑아가지고 특정해가지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특정해서 논의를 해 들어가서 재정을 키우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권의 예상보다 훨씬 현장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을 닫아야 된다고 와가지고 가져가시라고 할 때 당연하지. 50명이 넘어 했는데도 5번 끝에 휴업해본 건 처음입니다.
이게 2월 20일부터 해갖고 5명 안 나오고 가족 3명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 뭐 현장 목소리도 들어봤지만 이현정이 네.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뭐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금리를 최대치로 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물건 팔 곳도 없고 내수 경기도 이렇게 악화되고 정말 우리 경제 IMF 이후에 최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빨간 불도 좀 얘기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잘 되는 데는 뭐 막말로 뭐 마스크 업체하고 사실 배달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광화문에 제가 자주 가는 이 스파게티점 같은 경우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조건 줄 서는 집인데요. 그 집이 줄을 안 섭니다. 자, 그런 걸 제가 처음 보는데요. 그만큼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신차를 발표하면서 온라인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휴대전화든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지금 중국 시장이 지금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교육도 되지 않고 새로운 어떤 판로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굉장히 어떤 업체들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활로가 필요한데 결국은 이게 감염병이 조금 주저앉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수출길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빨리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 지금 밑바닥 경제, 현장 경제 얘기를 하나하나 오늘의 금리 인하 소식과 짚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는데 하나씩 만나볼까요?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 도대체 일부 교회들 뭐 하는 행동인지, 예. 교인들은 제발 예배 좀 자중했으면 좋겠네요. 신천지 보고 못 느끼면 안 되죠. 이 시국에, 예. 차라리 도수를 센 보드 한 잔씩을 줘라. 소금물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예. 조희영 교육감 말이 뭐가 틀렸나요? 학교 안 나가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예. 뼈가 있는 댓글이네요. 마지막 볼까요? 계약 4월 미루면 코로나 괜찮아지나요? 직장도 다 다니는데 일단 지금 맞부딪히는 게 낫지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조희영 교육감이라든지 은혜강 관련 확진자 소식까지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5개 댓글 감사드립니다.